예,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자기소개 취업 특강을 맡은 조장현 강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17년 정도 제조업, 서비스업, IT, 그리고 바이오인더스트리에서 인사 담당자로 재직을 했었고요. 그런 인사 담당자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자기소개서 취업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입사 지원 서류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예, 맞습니다. 입사 지원 서류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우리가 경력직으로서 새로운 기업으로 이직하게 될 때는 경력 기술서까지를 입사 지원 서류라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신입으로 입사할 때는 이 대표적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 들어보셨나요? 어떤 서류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력서는요, 우리들이 한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할 때 나를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류 안에는 우리의 그 이력사항들, 기본적인 연락처와 사진 정보뿐만이 아니라 학력사항, 그리고 자격사항, 그리고 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활동사항까지 다 포함한 종합적인 서류들이 있겠고요. 이 이력서는 구조화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있는 이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는 어떤 서류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요, 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기업 인사 담당자, 기업 담당자에게 나를 나타내 준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구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서류라면은 자기소개서는요, 좀 더 자유롭게 나를 깊이 있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쓰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소개서 쓸 때요. 처음에 접근하시기도 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처음부터 쓰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쓰실 때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경험해 본 바로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량을 먼저 탐색하고요, 나의 강점을 탐색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요, 거칠 수도 있고 표현이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하나하나 나의 스토리를 찾아보시는 것,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먼저는요, 우리가 기업에서 직무 역량을 할 때의 요소들인데요. 먼저 knowledge, 나의 전공 분야, 나의 지식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문장 중심으로 써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요, 나의 스킬. 어떤 스킬들이지 나에게? 만약에 언어에 관한 스킬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이가 토익 점수 어떤 스킬이 있다. 엑셀과 관련한 PPT와 관련한 스킬이 있다. 내가 만약에 도면을 해독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 이런 스킬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애티튜드, 태도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로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나의 대인관계라든지 나의 성격이라든지 나의 매너라든지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바로 경험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생분들이라고 한다면 대학교에 들어오셔서 또 고등학교 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셔도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입학서부터 나의 전공 분야라든지 나의 경험들을 학창시절과 함께 한번 적어보시고 나의 강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요, 나의 취미라든지 나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 대한 탐색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요. 그 다음은 내가 어느 산업에, 그리고 어느 기업에, 그리고 어떤 직무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나의 적성이 어떤 분야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과 직무에 나를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먼저 나의 강점을 탐색하시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과 기업과 직무를 목표해서 검색하고 탐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이 기업이 어떤 직무를 하는지 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지? 어떤 제품을 생산하지? 어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안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탐색하고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고객을 응대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어떤 가치로 대하지 하는 핵심 가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인재상입니다.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한번 탐색해 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가치, 업의 본질, 인재상 이런 부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바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홈페이지에는 그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모델, 업의 본질, 그리고 핵심 가치, 인재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팀에서 인사 직무를 하고 싶다. 아니면요, 저는 해외 영업에 해외 영업 직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직무에 요구되고 있는 지식, 스킬, 태도와 관련한 직무 역량을 같이 검색해보고 탐색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회사의 홈페이지에 직무 소개 메뉴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채용 공고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입사 지원 서류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셨을 때, 이 서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보셨을 때 저는 한 가지 단어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셀프 브랜딩 서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과 나의 어떤 장점을 최대한 알리는 그런 마케팅적 서류일 수도 있다. 마케팅적 서류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셀프 브랜딩 하는 서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서류들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강점, 장점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탐색, 직무에 대한 탐색을 찾으셨을 겁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해서요, 나의 강점을 어떤 부분들을 어필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들을 알려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들을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입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먼저는요, 기업마다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잘 보시겠지만은 기업에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기소개서 질문들을 본인 고유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을 우리가 자기소개의 역량의 어떤 질문들의 제시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기소개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 기초가 되는 항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제시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정말 자기소개서에 A4 용지 한 장만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 기초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요, 이 자기소개서의 기초 항목을 내가 만약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잘 이렇게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질문이든지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항목들을 보시면요, 자 보시면 성장 과정,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 및 경력 사항,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성장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성장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바로 출생부터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기재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은요, 나의 출생부터 모든 과정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남 몇 년으로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요, 나의 직업관, 인성, 가치관,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신 어떤 사유라든지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좌우명이라든지 나의 신조라든지 나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기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입사 지원 서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직무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바로 셀프 브랜딩, 나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요, 지원 직무를 위해서 적합한 경쟁력이 있는 강점 역량이 무엇인지 그 강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직무였는지 직무에 대한 역량도 탐색하셨어요.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점이 되는 역량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교집합이 되는 그 강점들을 찾으셔서 그 장점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거기 때문에 저의 장점을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요,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방법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강점이요, 문제 수행 능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인관계를 통한 소통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강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험 사례를 반드시 뒷부분에 같이 기재해 주시면 너무나도 풍부한 자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는요, 단점을 반드시 기재해 달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작성하는 것도요, 너무 이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단점보다는 나의 어떤 개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해본 경험이 있는 단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서류들은 바로 셀프 브랜딩, 나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해당 기업에서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나를 알리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 분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분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점의 분량을 7로 한다면 단점의 분량은 3의 분량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여러 서류들을 검토하고 제가 인사 담당자 때도 보면은 장점을 3의 분량으로 하고요, 단점을 7의 분량으로 하는 지원자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사람은 인지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냐면 단점이 더 많은 분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의 분량을 7대 3의 분량으로 이렇게 한번 기재를 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장을 해두고 싶은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창 시절 및 경력 사항입니다.
직무 및 해당 기업의 적응 역량과 관련돼서요, 경험 위주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해야 될까? 그 역량과 관련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원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파악하시는 것 동일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런 과정들을 하고 단순한 나열보다는요, 한 개, 두 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드시는 것.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풍부하면서도 강력한 나를 어필하고 나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입니다. 이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에서는요, 나만의 어떤 스타일, 내가 왜 우리 기업에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요, 잘 한번 어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나만의 차별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가 우리 기업에 너무나도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적극성과 간절함이요, 인사 담당자를 어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기업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관심, 우리 기업에 제가 이 정도로 관심을 가졌고요,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될 비전과 방향성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제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왜 우리 회사이어야만 하는지, 왜 우리 회사이어야만 하는지, 나의 성장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나의 비전이 우리 회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한번 어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내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한다라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을 제시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는요, 제가 우리 기업에서 어떤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그 직무에 어떤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분들은요, 우리 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구나. 아, 이 정도로 관심이 있구나 하고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을, 서류들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서류,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나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스타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타 기법은요, 내가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에서부터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주제, 어떤 과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석을 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실행을 바탕으로 해서요, 저는 어떤 결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고요,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교훈을 얻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이 스타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기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경험 자산을 스타 기법으로 안내해 보시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한번 적으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사고는 확장이 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완벽보다는 한번 완성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해 보시고 이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면 굉장히 풍부하고 나만의 독창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마련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마다요, 이 자기소개서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동일하게 이 기업에도 A라고 하는 기업에도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B기업에도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B기업에 맞는 맞춤형의 자기소개서, B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의 자기소개서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강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A기업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에 대한 자기소개서는 놀랍게도요, 때로는 굉장히 쉽게 자신의 방향성과 포인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오탈자라든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한번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를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요, 이 자기소개서 약간 어색하다, 이 부분 약간 어색한데, 발음이, 호흡이 많이 길어진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요, 메타인지가 작동해서요, 어느 부분이 문맥상 어색한지, 어느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오탈자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면요, 제가 꼰대여서 오탈자를 강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어떤 힌트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항상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했을 때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 거기에는 어떤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알아보기 위한 힌트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서류에 대한 완성도, 여기서부터 면접은 시작되었다. 지원은 시작되었다. 그 마인드로 서류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의 강의를 마치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